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오늘 현장 개설 순서 30번째 준공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서류라는 거는 현장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현장을 수행했던 그러니까 시행자나 시공자가 본인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다 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걸 말하죠. 그래서 굉장히 양도 많고 실제로 좀 디테일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목차만 준공서류로 냈던 목차만 2장인데 그 2장 중에 첫 번째 장이고요. 이거는 두 번째 장입니다. 이거 뭐 가지수만 해도 저 칸수만 세어봐도 한 70가지가 넘더라고요. 이 중에 입주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 몇 가지만 추려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이 주로 다 뭐냐? 17회 때 사업 승인 조건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런 조건들 지키세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 이걸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렇게 양이 많은데, 저 조건들 하나하나 뭐 사진이면 사진, 필증이면 필증, 보고서면 보고서 이렇게 해서 다 지켰습니다 하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볼 건데, 순서는 세대 내부하고 좀 관련된 내용들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용부 이런 식으로 순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처리 계획서라고 해서 준공하기 한 달 전에 내 집에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거 점검했잖아요. 다 처리했거나 시공사 입장에서, 또는 입주하는 날, 그 세대마다 입주하는 날 전까지는 최소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 이걸 이제 내는 거죠. 이게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처리 계획서, 이거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화문 품질관리서. 방화문이 방화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쓰는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대 현관문에 쓰이는 방화문은 갑종, 그 다음에 계단실에 있는 거는 을종, 그래서 갑종이 조금 더 셉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불에 1시간, 화염에 1시간 정도 견딜 수 있는 게 갑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이 나도 세대 내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화염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문, 불을 막을 수 있는 문, 이게 이제 방화문이어야 되는데, 그런 성능을 다 지켰습니다, 지킬 수 있는 방화문입니다 라고 시험 의뢰한 내용도 이렇게 방화문 성능 테스트를 한 정품을 설치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내부의 실내 공기질 측정, 이것도 요즘 뭐 문제 많죠. 포름알데히드, 라돈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되지는 않는지,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나와서 시험을 해요. 뭐 100세대일 때 3세대, 저층에 하나, 중층에 하나, 고층에 하나, 이런 어떤 시험하는 규정이 또 다 있습니다. 100세대가 증가할 때는 한 세대씩 추가해서 최대 20세대까지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내야 되는 그런 의무 규정이 있죠. 지금 보시는 거가 측정하는 그 세대의 사진, 저것도 이제 측정하는 그 업체에서, 용역 업체에서 저렇게 다 사진까지 찍어서 이제 제출하게끔 돼 있고, 저걸 준공서류에 이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 모두 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라고 이제 저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죠. 층간소음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동 몇 호에서 그 머신을 때리고 그 바로 밑에 층에서 소음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세대의 이 계획이 이제 또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사진은 실제로 마르판 보양제 그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보양제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 값이 오류가 있으니까 보양제 걷어서 실제 거주하는 조건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을 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 때려요. 저런 어떤 그 때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걸 때리고 그 밑에 세대에 가서 저런 그 수음 장치를 가지고 음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위에 사진이 이제 그 수음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19회 녹색 인증서에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절수 시설 설치해야 된다, 빗물 받아서 사용하는 시설도 있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었어요. 이런 조건 다 지켰는지 이것도 또 증명을 좀 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사진으로 이렇게요. 현장에 뭐 절수형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이런 거 다 절수형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더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녹색 건축 본 인증 심의를 또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뭐 4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렇게 계획해서 예비 인증을 받았는데 다 짓고 나서 실제로 그거대로 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인증은 몇 등급이 나오는지 이런 본 인증을 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서,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 건축물이라는 거는 뭐 짓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 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수리할 수 있는 돈을 미리 이제 이렇게 겨둬 놓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고 했습니다. 뭐 공급 면적당 429.6원의 수선 계획 총괄표가 이렇게 작성이 또 돼서 이것도 내야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부죠. 여기에 지어진 이 건축물은 우리 그 경계선 밖으로 넘지도 않았고 밖에서 넘어온 어떤 그 구조물이나 지작물 자체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걸 공인된 기관에서 측량을 다 하고 지금 보시는 것대로 지적 확정 측량부라고 하는 검토서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입니다. 전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22,900V짜리 굉장히 위험한 전기를 만질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선임해 놨습니다. 위험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관리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실에 수배 전반이 있다 그랬어요. 뭐 아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이건 22,900V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저 수배 전반을 거쳐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220V짜리로 압력을 낮춰가지고 내보내 주는 거죠. 저 수배 전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미리 선정해 놓았고요. 보통 준공 전까지는 시공사 전기직이 이제 보통 수행을 하죠. 선임이 돼서. 그리고 입주하고 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용량에 따라 5,000kW인데 얼마의 용량, 이 용량에 따라서 실제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변경 신고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승강기도 이미 다 합격 검사를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성적서도 들어가야 되고요. 소방시설 완공 검사 필증, 이거 굉장히 좀 까다롭죠. 여러 필증 중에 이 필증 이게 사실 제일 까다롭습니다. 불이 난 걸 감지해주는 시설 이상 없습니다. 피난할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설 이상 없습니다. 뭐 이거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소방시설만 따로 확인하는 소방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 시설을 다 검수합니다. 다 전 세대, 전 계단실, 전 피난 통로, 전 감지시설 이런 걸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할 소방서에 내고 소방서에서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완공 필증 받습니다. 뭐 이건 뭐 안전하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필증. 유아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 갖추었냐? 그 시설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칠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개연성이라도 없느냐? 다 완벽하게 안전한가? 이런 거를 별도로 검사를 해주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검사를 하고 필증을 받아야지만 이걸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 놀이시설 CCTV. 어린이들이 장시간 머무는 장소에는 화면으로 그리고 CCTV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안전 관련된 시설로 그거 밖에 자동 제세동기, 이게 요즘 또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대시설 또 볼까요? 이겁니다. 부대시설 준공 사진, 이렇게 사진으로 또 내게끔 돼 있어요. 뭐 현장에 애초에 입주자들한테 약속했던 뭐 실내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뭐 도서관, 어린이집, 뭐 노인정, 뭐 이런 거 쭉 많죠. 이런 거 다
부대시설 내부는 이렇게 꾸몄고 외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약속한 뭐 연면적이나 시설물은 이렇게 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진으로도 냅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완료 확인. 미술장식품은 어떤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할 계획이었고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진을 또 내게끔 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이거 그 지하철 계단 입구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갑자기 비가 이제 많이 왔을 때 한꺼번에 지하실로 물이 쏠려 들어가는 걸 방지해 주는 시설, 저렇게 이제 차수판을 입구 부분에, 1층 입구 부분에 저렇게 이제 또 만들게 돼 있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낸 거고요. 그 다음, 드러나지 않는 시설. 지금까지는 이제 외부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땅속에 묻혔거나 해서 드러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확인도 해줘야 돼요. 하수관로가 대표적인 예인데, 보통 부대 토목 6개월이나 뭐 한 1년 전에 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공사 중에 뭐 토사가 쓸려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관이 꺾여서 뭐 줄줄 셀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든지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이걸 완벽합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예. 예, 이렇게요. 청소 다 하고 혹시 그 안에 이제 토사가 좀 찌꺼기가 밑에 이제 남아 있었으면 그걸 청소를 다 합니다. 이걸 준설이라고 그래요. 준설 다 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걸 CCTV로 다 관로를 촬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렇게, 그래서 촬영을 하고 동영상으로도 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간마다 그 캡처를 떠서 사진으로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렇게 내게끔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이 장표, 이거가 21장이 더 있습니다. 수밀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해요. 오래전에 시공해 놨기 때문에 관로가 처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이 꺾이면 그 꺾인 곳으로 물이 새는 거죠. 물이 새면 흙이 쓸려 나가고, 그러면 그게 집안 침하의 원인이 돼서 싱크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관로의 일정 구간을 막아요. 이쪽에 막고 이쪽에 막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 깔때기를 올려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꽉 채워요. 그러니까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꺾였거나 샜거나 뭔가 잘못됐으면 뭔가 물이 계속 샜을 거고, 그렇지 않고 수밀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계속 물은, 깔때기 물은 수위 변동 없이 그대로 있겠죠. 이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관마다 다.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6회 지하수 개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현장마다 다 지하수를 퍼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공기에 관을 하나씩 연결해서 이제 회전하면서 쫙 밑에까지 200m, 300m, 400m까지 굴착해서 물을 뽑아다가 이제 현장에 용수로 이제 쓰는데, 이건 이제 가설로 쓴 거죠.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폐공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 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굴착행위 종료 신고, 이거를 합니다. 공사 중 지하수를 사용했다면 현재는 안전하게 폐공 처리 완료했습니다 라는 걸 서류로 내야 되는 거죠. 물탱크 청소 필증. 시공 중에 물 쓸 일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물 탱크가 더러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 탱크실은 입주자가 직접 그 용수로 사용하는 물을 담아 놓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주 직전에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중공청소 업체가 보통 실시를 하는데, 입주하고 나서 바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제 준비하고 그걸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라고 하는 필증을 발부를 해서 제출하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시공사에서 그 공종마다 2년,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자 보수 보증서 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가 저렇게 하자 보수 보증서입니다. 저것도 증권을 저렇게 발부해서 하자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증서를 발부받아서 저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의 의견도 첨부가 됩니다. 내가 공사 기간 내내 감리를 했는데
이 현장의 이 시공사는 자재나 공법이나 도면대로나 규격대로 잘 시공했습니다 라는 걸 의견서로 내서 저렇게 이제 또 첨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또 아파트 단지 명칭 많이 바꾸시려고 하더라고요. 브랜드 명칭이 들어가고 레미안이든 뭐 푸르지오든 이편한 세상이든 명칭이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있는 이름을 입주자 입장에서 좀 고급스럽고 이쁜 이름 붙이시려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명칭 바꾸려면 반드시 준공서류에,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준공서류에 저기 들어가야 돼요. 준공서류에 쓰여진 이름대로 등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입주자분들께서는 준공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 확정을 하셔서 시공사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만 손쉽게 명칭이 변경이 될 수 있다 라는 좀 팁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네, 오늘 30회 준공서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31회 준공검사, 이렇게 서류 냈고 서류 낸 거대로 다 완벽한지 검사하러 나옵니다. 관할 관청이나 소방서나 뭐 등등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제대로 해놨는지를 또 실제로 꼼꼼하게 보는 그 행위가 준공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